안녕하십니까, 알림이왕이드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그리고 마포 쉼터 소장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이 상황이 바로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낸 그 참혹한 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략 아시겠지만 상상 이상의 만행을 저질러온 검찰과 언론, 이들이 지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이들은 이번에 지금 제대로 그 역풍을 맞게 된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윤미향 쉼터 소장 죽음에 기자와 검찰이 괴롭혔다, 이런 심정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자료 이미 제출 의사를 밝혔는데도 검찰은 길원옥 할머니 쉼터를 압수수색했죠. 이들은 선택적 압수수색,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선택적 정의, 선택적 인권, 이런 터무니없는 짓들을 저질러온 그 검찰의 현실 주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곽상도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온갖 혐의와 의혹, 이런 범죄 행위들에 대해선 전혀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실제로 나경원 씨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무려 검찰에 10차례, 선관위와 검찰에 각각 한 차례씩 고발을 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은 전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길원옥 할머니를 모시던 쉼터 소장님을 저렇게 압수수색한 상황에 이것은 검찰이 1차적으로 그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궁지로 몰아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소장님을, 그리고 윤미향 의원을, 그리고 정의연을 마치 30년간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이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을 돌봐온 것처럼 매도한 언론과 그리고 일부 국민들의 무차별적인 폭격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정의연에서 입장을 밝혔죠. 쉼터 소장 압수수색 이후에 본인의 삶을 부정당하는 듯 힘들어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렇게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유족들과 주변인들, 정의연과 쉼터, 평화의 우리집, 고인의 자택 등을 향한 인권 침해적인 무분별한 취재 경쟁을 중단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다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언론에 제발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만큼 언론까지도 선택적 보도를 하고 선택적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민주진영 인사들한테만 권력에 대한 비판이다, 표현의 자유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앞세우면서 사생활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하고, 심지어 조국 전 장관 집까지 찾아가서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것까지 사진을 찍고요. 실제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에서 그 기자들이 몰려 들어갔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했었죠. 이런 상황에 이명박 씨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이재용 씨 그렇게 했습니까? 돈 많으면 거기서 자유로운 겁니까? 할 거면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 정상 아니냐고요. 이런 상황에 저를 비롯한 몇몇 민주진영 유튜버들을 두고 좌파,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뭐 그런 비판은 저도 다 받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치우쳤다, 니네들은 맨날 문재인 정부 민주당만 칭찬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덮어놓고 칭찬하는 적도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 제 역할을 안 하는 상황에, 이런 기울어진 상황에 이쪽 입장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기 편을 들어서 목소리를 내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본인 편을 들지 않아서 그런 상황에 제발 내 편에서 목소리 좀 내달라고 했을 때 모든 주변 사람들이 기계적 중립을 외치면 본인들은 그 상식적으로 납득하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바로 본인들 아니겠습니까? 어줍잖은 그런 기계적 중립을 외치면서 결국엔 그 기득권 세력들에 탑승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그 권력과 부가 본인들한테 오지 않는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알아서 그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굳이 설득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윤미향 의원은 추모사를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애절한 글에 많은 네티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들이 쉼터 초인종 소리 띵동 울릴 때마다 그들이 대문 밖에서 카메라 세워놓고 생중계를 하고 마치 쉼터가 범죄자 소굴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검찰에서 쉼터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고 매일 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죄인이 아닌데 죄인 의식을 갖게 하고 쉴 새 없이 전화벨 소리로 괴롭힐 때마다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소장님은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검찰과 언론과 네티즌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한 개인이 과연 견디기 쉬웠을까요? 그래서 외롭더라도 소장님, 우리 김복동 할머니와 조금만 손잡고 계셔달라. 우리가 함께 꿈꾸던 세상, 복동 할매랑 만들고 싶어 했던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사랑하는 나의 손영미 소장님, 홀로 가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젠 정말 편히 쉬소서. 기자들의 이 취재 보도를 보세요. 이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란듯이 몰려들어서 저렇게 취재 경쟁을 앞다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개인의 입장에서 과연 이런 엄청난 그 비판과 비난과 관심과 조롱과 멸시와 이 30년간의 정의연의 활동을 모조리 부정하고 2004년부터 소장님이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15년이 넘는 그간의 활동을 모조리 부정당했을 때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본인의 삶을 걸어온 길을 모조리 부정했을 때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장 조금만 비판하더라도 바로 국가 탓으로 돌릴 겁니다. 정부 탓으로 돌릴 거고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 꼴이라서 이렇게 했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16년 동안 남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을 두고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한 그런 막말과 비난과 조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검찰은, 그리고 언론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인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런 선택적 정의가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싫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유튜버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일개 유튜버가 떠드는 게 한심하고 우습습니까? 정의연 쉼터 소장님의 사망에 길어녹 할머니께서는 1분 단위로 실신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만 보더라도 정말 뭉클합니다. 지금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하늘에서 이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서 어떤 심정을 갖고 이걸 지켜보고 계실까요? 쉼터 소장님을 조사한 적도, 그리고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다라는 굉장히 해괴만측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뻔뻔해도 정말 이보다 더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이에 장용진 기자는 검찰이 고인 조사한 적도 계획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자 자랑이다 이놈들아, 소환한 적도 할 계획도 없었는데 그렇게 되셨다면, 한마디로 참고인도 피의자도 아닌데도 죽음을 생각할 정도였다면 도대체 니들이 얼마나 모욕을 줬길래 그렇게 되는 거냐? 라면서 검찰과 언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늘 검찰은 이래왔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은 없고 늘 남 탓. 그러다가 본인의 입맛에 맞는 정보 들어오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거기에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승진하고 출세하려고, 그러면서 본인의 뜻대로 안 되면 그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민주진영 정부가 되면 본인이 엄청난 투사가 된 것처럼 칼날을 쑤신다면서 결국엔 청와대와 이 정부만,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그런 선택적 압수수색과 수사, 기소를 했었죠. 이게 오늘날 검찰의 현실입니다. 실체고요. 그러니까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 이제 8월에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개혁안 중에 하나입니다. 검찰이 저렇게 발버둥 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평화의 우리집 쉼터 소장님 보고 성명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손영미 소장님께서 자택에서 영면에 드셨고 늘 길어녹 할머니의 건강만을 생각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셨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과 그리고 전화, 초인종 벨소리, 카메라 세례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던 게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피해자와 그리고 유가족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이 명예를 위해 부디 카메라와 펜을 내려놓고 고인의 삶을 차분히 되돌아봐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정말 끔찍합니다. 이게 충격 단독으로 하면서 어그로를 끌어서 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정의연 손영미 자살당한 이유, 이게 도대체 돌아가신 분을 두고 할 짓입니까? 아무리 돈을 벌고 싶든 주목을 받고 싶든 조회수를 늘리고 싶든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까지 박탈된 행위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식 보기에? 검찰도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웃을 수 있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요.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냥 클로즈업 사진 찍기에 급급하고요. 이들도 당연히 개혁의 대상이 돼야죠. 봉하마을에서도 늘 감시했던 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 보도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 여론이 무려 81%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검찰과 언론 그리고 일부 극우 세력들의 만행을 바로 지켜봤는데요. 두 눈 부릅뜨고 이들을 감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 검찰과 언론 그리고 극우 세력 그리고 친일 매국 세력들까지 반드시 심판받고 처벌받는 그런 날 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통해 가능할 것이고 이 역사적 흐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